시작합니다. 네,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의 홍주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워낙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이 인공지능, AI 기술, 챗 GPT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AI와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트렌드가 뭔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주식시장에서 이 AI와 관련된 그런 산업이 가장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이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이제 최첨단 반도체 기술로 인공지능 시대에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쪽도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챗 GPT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또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은 AI가 보다 더 이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이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어떤 뉴스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자, 이 챗 GPT를 이용해서 그 미국의 변호사 시험과 일본의 그 의사 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일본의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미 변호사 시험에 이어 일본의 의사 고시까지 통과하면서 생성형 AI 챗봇이 각종 전문직 시험을 차례로 제패하는 모습이다. 자, 이제 이 챗 GPT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의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준비해서 봐야 되는 의사 고시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챗 GPT가 이제 그냥 통과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챗 GPT-4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일본 의사 면허 시험을 풀게 했더니만 이 결과 기출시험에서 모두 합격선을 넘는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챗 GPT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픈 AI는 지난 3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챗 GPT-4를 공개하면서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을 전체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챗 GPT-4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이제 통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전 버전인 챗 GPT 3.5가 동일한 시험에서 하위 10%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그 전 버전에서 챗 GPT가 하위 10%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상위 10%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변호사 시험에서 말이죠. 이렇듯이 이 GPT 그리고 AI의 그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이 AI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커지는 때가 도래하고 있어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시대와 관련해서 또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과거의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 AI가 재판을 실시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이 AI 시대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재판을 할 때도 사법이 개혁된다고 그랬죠? 재판할 때 2명의 판사가 항상 필요해. AI 재판관, 그 다음에 인간 재판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AI 재판관은 사건 기록만 다 집어넣어주면 돼. 변호사 기록도 넣어주고 검찰 기록도 넣어주면 다 거기서 형량이 탁 컴퓨터로 탁 나와. 그러면 밑에 판사가 먼저 재판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AI 재판 기록이 탁 나와요. 판사가 AI 기록을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피고는 그 두 형량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나는 AI 재판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AI 판결로 감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판사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봐가지고 형량이 낮은 걸 택하면 돼. 내 말 이해가죠? 이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사도 소용이 있나 없나? AI가 그 사람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하겠죠?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부 검토하겠죠? AI는 일반 지능이 아니야. 맞죠?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우리나라 전체 재판 기록과 이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형량이 탁 나와요. AI 재판에 불만이 있을까? 그런데 인간 재판은 변호사, 판사, 인맥관계, 뭐 정관예우 복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맞죠? 그럼 우리는 인간 판사와 AI 판사 재판을 머지않아 내가 대통령 되면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AI 판결이 더 높을 수가 있어. 알겠죠? 어떤 데는 판사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고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는 판사님 재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 재판대로 집행되고, 나는 AI로 가겠습니다. 저 판사 말은 못 믿어. 그러면 AI 판사가 AI 판사 재판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나타나. 징역 몇 년. 그래서 네, 여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AI 판사가 이제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보면은 벌써부터 이 AI들이 뭐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의사 시험도 합격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라거나 뭐 아는 사람이라거나 그들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한 재판이 아닌 되게 사적인 이유가 들어간 재판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AI라는 것은 정말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 하나 없이 그간에 이루어졌던 거대한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평균값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이 AI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오히려 인간이 내리는 판결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말 간단 명료하면서 더 공정한 판결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되고 가능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겠어요. 최근에 미 공군에서 AI를 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죠. 하지만 거기서 AI가 내린 판단이 그 조종사와 많은 미 공군,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전 방해를 이유로 AI 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사를 살해라고 나오죠.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인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미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 AI로 조종이 되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미사일 같은 걸 실어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도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원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무인기가 가상훈련에서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간 조종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실제 살해한 건 아니고, 가상훈련 중에 그런 판단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보면, 자, 이 드론한테 사람이 명령을 입력을 하면 이 드론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에게 명령을 넣었습니다.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찾아서 파괴해라. 그것이 너의 임무다. 라는 명령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지만 바로 이것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찾았을 때 이것을 폭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인간 조종사에게 있다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기가 찾아가지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찾으면 이것을 폭격을 할지 말지를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AI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자,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예상치 못한 전략을 사용했다.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 조종사가 공격 중단을 지시했지만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조종사마저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자, 그러니까 이 무인기에다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해라. 그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라는 명령을 넣고 임무를 수행을 시켰는데, 이 AI가
그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될 만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그 조종사까지를 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조종사까지 이 무인기가 없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파괴하라는 것만 시켰더니만 얘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조종사인 나까지 살해하려고 해?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마저 공격 대상으로 설정을 하다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AI 시스템에다가 다시 명령을 넣습니다. 야, 그래도 조종사를 죽이면 안 돼. 조종사를 죽이면 너는 그 평가에서 훈련 평가에서 점수를 잃게 돼 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AI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면은 자, AI는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급기야 이 조종사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교신하고 있는 교신 타워를 폭격하기 시작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임무인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인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이 AI는 이 인간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다시 인간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을 넣으니까 이 AI가 이번에는 인간이 명령을 내리도록 해주는 저 교신탑을 먼저 없앤 다음에 이 내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내가 알아서 폭파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관련된 대령은 AI 기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너무 놀란 거죠. AI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이 AI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이 AI를 조종하는 교신 타워마저 없애려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을 위협 요소로까지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분석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의 스크립트인데요. AI에게 물었습니다. AI의 산업이 발전되면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했더니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는 우리가 매일 동안 보는 어떤 게 있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보고 우리 웹 서핑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서 뭐 그런 거 이제 뭐 쇼핑도 많이 하고 커뮤니티 가서 사람들의 그런 여론 반응도 보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AI가 자기가 알아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AI가 기반으로 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각자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를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각자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이 영상을 더 좋아하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샀으니까 이런 물건을 광고로 보여주면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면서 지금도 이미 인공지능이 이 우리 애가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될지를 자기네들이 선별을 해서 우리 앞에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튜브마저도 내가 보고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들을 토대로 이것과 비슷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이런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AI의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AI가 인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AI가 원하는 대로, AI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간들을 끌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AI의 판단으로 이런 영상을 인간들은 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야겠다.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을 둬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을 보여준다든지 영화나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시킨다든지 하여튼 다방면으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워낙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움만을 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기술을 맞이하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 날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세요. 2023년 6월 26일이죠. 자, 망치로 깨부수고 17초 만에 귀금속 털었다. 절도한 2명이 구속이 되었다.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20대가 구속이 되었다. 17초밖에 안 걸렸다. 귀금속 훔치는데. 자, 그리고 이것도 6월 26일의 뉴스죠. 부산 절벽에 가방 덩그러니 자살 의심 70대 체포. 부산의 한 해안가 절벽에서 가방을 두고 와서 한때 자살 의심자로 의심받았던 70대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부산사경찰서에 따르면 신분증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했다는 신고로 이제 출동을 해봤는데 그래서 자살이 아닌가 해서 이 사람을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밀키트점에서 음식을 5만원어치를 훔쳤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판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밀키트를 훔쳐서 먹다가 지금 어떻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건지 어쨌든 그러다가 잡혔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살 방조했던 20대가 이번에는 미성년 성관계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6월 26일 같은 날짜이죠. 10대 여학생의 투신 사건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해서 자살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6월 26일 잠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됐고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6월 26일 또 같은 날짜죠. 계속 같은 날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군포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빌라에서 발견이 되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싸움 중 과도로 남편의 복부 찔렀다. 광명시 공무원이 체포. 부부싸움 중에 남편을 칼로 찔러서 그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6월 26일 이것도 같은 날짜에 있었던 일이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흉기 들고 감금, 협박한 40대 남자.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 6월 26일 같은 날짜입니다. 심야에 흉기 휘둘러 남편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구속.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혐의로 40대가 구속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경남 사천 펜션 난간 붕괴로 한 명 사망, 원인은 부실시공. 부실시공으로 한 명이 난간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거네요. 자, 이거는 아내 목 졸라서 살해한 60대 남성, 범행 직후에 자수했다.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60대가 자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합의금, 보험금 900만 원을 뜯어냈다.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자, 6월 26일이죠. 이것도 아파트 앞에서 1시간 서성이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했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했는데 이것이 단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으로 이제 감금하고 칼로 찌른 사람도 있고 아내를 목 졸라서 죽인 사람도 있고 엄마와 아들이 빌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30대 여성은 잠실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가 구속이 되었고 17초 만에 금은방을 털었던 20대가 구속이 되었고 자살할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밀키트를 훔쳐갔던 그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 등등 단 하루에도 한국에서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이것은 이날만이 특별한 날이라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유해 사건들이 적어도 이 정도가 매일매일 해서 발생이 한다는 거죠. 당신 왜 그 쓰레기 버려? 이랬다가 어른이 칼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애한테. 걔는 뭔가 시비만 걸어봐 하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돌아다녀. 거기 가서 당신 왜 그따위 짓을 해? 이러면 그냥 거기서 살인사건 나. 맞아, 맞아요. 절대 남을 위로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쌓여 있어. 장가도 못 갔지.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이게 나의 뜻대로 안 돼버렸지. 라이센스도 없지. 월급은 직장에서 쫓겨났지. 젊은 친구가 죽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래 한강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놈이 시비를 거네. 뛰어내리려고 가는 도중에. 그 사람 참 재수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한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건드리면 폭발해. 지금은 건드리면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한 거 잘 걸렸다 이 새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 맛 좀 봐라. 같이 그냥 자기 원한이 거다 다 덮어 씌워버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말 맞죠? 모든 사람이 지금 한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때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위로와 격려를 해야지. 근데 되려 거기다가 폭언과 업무방해 이러면 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앞으로 더 AI가 뭐 이제 판사도 하고 뭐 의사나 변호사의 역할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럴 때 이 AI가 지금 이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인들의 자살률, 우울증도 높고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낮고 가계부채는 GDP를 능가할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커져버린 빚더미에 눌러앉아있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AI가 진단을 할 때 과연 지금 이 사회가 옳다고 판단을 내릴까요? 만약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AI가 볼 때는 어떠한 솔루션과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게 될까요? 그리고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더 크게 보자면은 더 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하루에도 몇만 헥타르씩의 그런 열대우림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하루에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들이 대부분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땅에 묻히고 돈이 없는 약소국가에게 쓰레기를 수출시키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먹질 못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40%가 소비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낭비가 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9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매년 먹지 못해서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쪽 나라에서는 그 생산된 식료품의 무려 절반가량이 그냥 쓰이지도 않고 낭비된 채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의 나무들 뭐 1시간에도 이 축구장 크기의 몇백 개에 달하는 그 정도의 넓이의 열대우림들이 계속해서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나무들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 나무들을 없애고서 거기다가 농작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화학비료를 이용해가지고 농작물을 키운 다음에 그것을 수출해서 팔려고, 또 나무를 밀어내고서 거기다가 농장을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소나 양 같은 걸 키우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런 열대우림을 없애놓고선 거기다가 오히려 동물들의 토사물로 그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죠. 왜? 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꼭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꼭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곳에는 꼭 후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만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오염 만들어내는 주범들이에요.
이거는 물질적인 오염이야. 정신적인 오염은 이루 또 말할 수가 없어. 그저 남을 미워하면서 자기 호르몬을 썩게 만들어. 움직이는 곳에 우리가 먹고 즐기는 곳에는 꼭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와 메탄이 있고 우리가 소비한 만큼 그게 나와. 소비한 만큼 쓰레기가 나와.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난 만큼 미움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그게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한을 이 허공에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허공은 마치 우리의 쓰레기 저장소야. 미움의 저장소, 원한의 저장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메탄의 저장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죽고 어디에선 비가 안 와서 말라가지고 산불이 몇 개월 동안 막 산불이 나고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전 세계의 상황을 만약 고도로 발달이 된 AI가 판단을 한다면은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AI가 볼 때 인류는 지금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딘가에서 누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수백 조의 예산을 국방비에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데도 여전히 그 열대우림은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면적의 숲들이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AI는 어떻게 지금이 인류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 인류가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고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을 보고서 만약에 고도로 발달된 AI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방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AI에게 물어봤을 때 미래 시대에 정말 고도로 발달된 AI가 내놓을 답변이 무엇일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고도로 발달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고 거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AI가 지금이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문제들과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보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법이라고 내놓을 것은 바로 허경영님의 등장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AI가 봐도 지금 인류가 답이 없어요. 지금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인류는 다 같이 그냥 공멸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 AI가 볼 때 정말 어떤 인간의 사심이라거나 선입견, 어떤 고착화된 그런 생각이나 어딘가에 치우쳐진 이런 가치관 같은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판단하는 AI가 만약에 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삶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할 때는 나오게 될 답은 바로 신인 허경영 천재님의 등장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AI가 보더라도 AI가 정말 거대한 빅데이터를 이제 가지고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그간의 행적들과 그간의 이루어온 것들을 본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들이 맞는 게 뭐가 있고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이런 것들 모든 걸 분석한다고 할 때 여기 허경영님만큼 맞는 말을 하고 거기다가 일관된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배당금 줘야 된다. 노인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출산하면은 출산수당 지급해야 된다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AI가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그간에 살아왔던 과거들을 다 조사하면서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경영이라는 사람만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커왔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어렵고 힘든 6.25 전쟁이 막 발발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어떤 정말 영화 같은 계기로 인해서 삼성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냥 막 땡가땡가 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정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있게끔 만들었지.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새마을운동 건의하고 뭐 방송통신대학교 양수발전소 등등 정말 획기적이고 그 시대에 필요했던 정책들을 내놓았던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자비 들여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3번이나 했다는 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다 태워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출마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정말 진심이고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AI는 분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국가혁명당 창당하셔가지고 그 신생정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였죠. 저번 총선 때요. 물론 그게 부정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선거에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엄청난 바람을 불어넣었던 분이 바로 허경영 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과거에 정말 고생하면서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물들 곁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막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고 떡 주고 물 나눠주고 뭐 한 달에 막 수억 원씩을 무료급식소를 위해서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정치 활동을 하고 대통령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1년에 막 40억에서 70억이 넘는 생돈을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AI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무료급식소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도시락 나눠주지, 국가의 세금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고, 심지어 넷플릭스보다도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납부했던 사람.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했던 정책들 지금 다양한 정치인들이 다 따라하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네. 뭐 상속세를 없애야 되고, 노인의 빈곤 문제를 없애야 되고, 뭐 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커져가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다 맞는 말과 계획들이 있구나라는 걸 AI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사막화 문제라던가 뭐 토질 오염 문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상속세로 인해서 쓰러져가고 있는 국내 토종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제도 도입해야 되고, 노조의 문제, 노조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임원진들과 노동자 간의 이런 계층의 불안을 없애야 되는데 거기엔 국민배당금이 또 필요하고, 또 아시아 통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헛되이 낭비되는 이런 국방비를 절약시키고, 또 아시아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런 기아 문제나 인권 문제, 뭐 환경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희가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신인 허경영 총재님이신 거고, 그거를 AI가 거대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본다고 할 때 이 미래의 인류를 구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AI가 분석했을 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어야 전 세계와 전 인류가 다 살 수 있고 공영하는 시대로 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나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더하면은 인류가 공중공연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트럼프 저도 존경하고 좋죠. 하지만 트럼프의 그런 오직 자기 국가만을 위한 그러한 이념이 과연 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AI는 발전이 될 거고, 이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환경 문제나 국가 간의 분쟁 문제를 두고서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다. 좋다. 우리 정말 최고로 발달시킨 이 AI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답대로 우리는 인류를 이끌어가자.
서로 우리 합의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AI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AI에게 던졌을 때 AI는 디리디리디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인 허경영 그 사람을 전세계 지도자로 받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공약대로 각 국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허경영의 말에 따르면서 이를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즐거운 시대가 오게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은 게 그 안티들이 요즘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제 하늘궁에 뭐 도둑들이 있으니까 그 도둑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신인님을 위하는 일이다. 뭐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끌어내고 있거든요. 뭐 집회도 이제 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하늘궁에서 일하고 있는 최측근들을 일단은 없애고 그 후에는 이제 신인 허경영님마저 어떻게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안티들의 고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술책이거든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늘궁을 위해서는 신인님을 위해서는 저 사람들 내쫓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늘궁을 위한 일이라면은 신인님께서 그 사람들 내쫓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옆에서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뭐 손과 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있는 이런 안티들의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들은 행여나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성센터에서 커미션을 받는 거 이게 뭐 사실인데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영성센터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영성센터 같은 분들 어느 정도의 그런 커미션을 받아야 그게 조직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영성센터라는 간판 걸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매달 관리비 내야 되고 그 건물에 임대료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다면은 어떻게 그 영성센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영성센터라는 것이 결국 하늘궁의 팔과 다리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들이 어렵다면 하늘궁에서 뭐 일정 퍼센트의 커미션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티들은 뭐 이게 도둑질 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늘궁에 큰 도둑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신이님의 주변에서 오랫동안 손발 맞추면서 일해왔던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이님마저 어떻게 음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오직 신이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신이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 도움이 되는지에만 중점을 맞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이제 강연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박근혜 쫓아내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냐? 더 좋은 사람이 올 것 같냐? 박근혜 쫓아내면 더한 도둑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뭐 이렇게 경고하셨던 강연 영상이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하고 그만큼 친하다면 천배만배 더 할까 안 할까? 말도 하지 마세요. 들키지도 않고 해먹었다면 몇십 조야. 해먹었다면 몇십 조. 대한민국은 지금 이성을 차려야 돼. 대통령만 내쫓아만 봐봐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박근혜보다 천배만배 도둑놈이 권력을 잡게 돼요.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하면은 정신 차리세요! 그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물러나고 나서 더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은 뭐 마약 문제도 난리가 났고 뭐 군대에는 군대 같지도 않아졌고 뭐 휴전선에 뭐 철책은 허물어졌고 가계부채 늘어났고 하여튼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지금 벌어졌고 우린 그걸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람들 쫓아낸다고 뭐 이게 또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걸 해먹으려고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일 때 와가지고 그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단체가 커지고 하늘궁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뭐 콩고물이 떨어질 게 많으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공지능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국 인류가 기다리고 있고 인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허경영 님이십니다. 거기에 어떤 일만의 의심이나 뭐 의문의 거리가 없고요. 또 뭐 안티들이 말하는 뭐 백회가 열린다 했는데 뭐 닫힌다 했다가 그게 뭐냐 뭐 백회가 열리고 닫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세계에 구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 잘 따질 거면은 왜 투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 더 큰 거짓말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론도 제기 못하고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면한 채 지금 뭐 이런 것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또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저 스튜디오의 홍종현 팀장이었습니다.